우리 오늘 월대 친다고 했고, 그리고 너희 시험 대비 이제 사대보가 일찍 시작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원래 시험이 8월 30일부터 우리 시작하거든요. 시험 대비를.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시작합시다. 31일 되기 전에 태민이는 학교 그 보강 특강을 미리 좀 땡겨서 할게. 그래서 기간은 한 다음 주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오늘이 22일? 1일 11일이잖아요. 11일이니까 31일에 시험 대비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월요일 수업 하잖아요. 월요일 날도. 그러면 좀 혹시 일찍 올 수 있는 날이 혹시 있어요? 한 5시 정도에 올 수 있는 날이 언제죠? 월요일은 원래 우리 수업이니까 그날 와서 일찍 와서 하고 또 이어서 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하지 뭐 바로야. 그래서 학교별이니까 너밖에 없잖아. 사실 보고요. 너가 너희 학교 교과서 갖고 오고 학교 뭐 푼돈 받은 게 있으면 좀 갖고 오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를 같이 수업하고 나서 수업한다기보다 너가 좀 풀어왔으면 좋겠어. 다음 주까지 교과서를 풀어와야지 선생님이 뭐 어려운 거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중단원과 대단원 위주로만 풀면 좋겠고,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부터 들어갈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 남아있는 게 있으면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명제까지 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풀으면 많지 않거든요. 하루만 날 잡고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교과서를 수업하고 너희 학교 작년 기출도 뽑아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고요. 그렇게 시작합시다. 동현이 좀 아직 남았으니까 좀 뒤에 보강을 해도 괜찮겠죠. 10월달이니까 맞지? 동현이는 그러면 되고, 그래. 자, 책 펴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107조까지 했나? 107조까지 다 풀었네? 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오늘 국칭쌤 시간에는 너희 시험 친다고 참석을 못할 거니까 쌤이랑 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이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쌤 여기를 내 그때 안 풀어줘서 그런 거 아닌가 맞나? 좋아요. 그러면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그러면 태민이는 이 부분이면 이거 추론하는 거 166쪽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별표 있네. 우리 같이 좀 해볼까? 166쪽 같이 하고 뒤에 있는 거 아까도 같이 합시다. 여기 166 보면 거기에 확인 유제는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랬죠?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첫 번째 변형 문제 볼게요. 변형 문제 보면 앞에 거는 2010번 했고 두 번째 건 2011번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2하고 3을 계속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 2 넣고 3 넣으라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2를 한번 따라가 볼까?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반복될 때까지. 자, 처음에 내가 2를 넣었어. 처음에 F한테 내가 2를 넣었어. 이렇게 한번. 그럼 넣으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맞지? 그러면 자, 두 번 넣으면 이게 뭐야? 이 위에 제곱이 되잖아요. 제곱은 뭘 해야 돼? 나왔는 결과를 넣는 거야. 3을요. 그러면 3을 다시 원래 거기 따라가면 누구 나오냐면 1 나오죠? 맞지? 그 다음 또 이번엔 또 세제곱하면은 다시 1을 넣는 거야. 그럼 1을 또 따라가면 또 2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2 넣어서 2 나왔죠? 지금 맞죠? 그럼 자기 자신이 나왔단 말은 그 다음부터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면 3개씩 반복되니까 문제에서 지금 2010 그랬잖아. 그럼 2011 때는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나요? 맞지? 3, 6, 28, 3, 7, 21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몇 번째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야. 2가 답이죠. 첫 번째 건 2가 답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똑같이 해야 돼. 그치? 똑같이 해볼까? 그럼 3을 갖고 하면 3을. 자, F3. 자, 3을 따라가면 또 누구 나와? 3을 따라가면 1 나오고 한 번 더 제곱해서 3을 넣으면 1을 따라가면 되니까
1을 따라가면 또 2가 나오고 또 3번 하면 2를 다시 따라가면 또 3이 나오니까 얘도 3개씩 반복되죠? 얘는 요 순서로 새긴 거야. 1, 2, 3으로요. 그러면 3개씩 반복되는데 2011 그랬잖아요. 2011은 얘보다 하나 크니까 나머지가 1이겠지 뭐. 그죠? 그럼 나머지 1인 거를 찾아주면 나머지 1이란 말은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답은 얘 더하기 얘가 된다. 오케이? 끝. 자, 두 번째 340번이요. 근데 340번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얘처럼. 근데 얘는 넣을 때 위에는 보따리가 있었잖아요. 얘는 보따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대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면 우리 너희가 한번 해볼래요? 요거처럼 해봐. 답이 나오면 안 해줘도 되잖아요? 답이 안 나오면 풀어줄게. 아 근데 시험 대비가 시작인데 막 그런 기분이 별로 안 드는 것 같기도 하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동현아 오늘은 어때 컨디션이? 좋아요. 오케이. 동현이도 교과서를 미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전날까지. 너희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프린터 한번 있으면 싹 다. 전날까지 명제까지 풀어올 수 있겠네. 추가 과제네요. 근데 저거는 과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자. 시험 대비 너희 노래 플래너 같은 거 짜지 않냐? 플래너. 언제 뭐 수학을 끝내고 막 국어 분리 하잖아요. 미리 하는 거야. 수학은. 나왔니? 태윤이? 우리 같이 해보자. 잠깐, 이게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너희 파워반 우리 반 있잖아. 우리 반 말고 주말반 하면 됐잖아요. 월간평가 쳤는데 어저께, 이 평균이 말이에요. 50점이 안 됩니다. 근데 주말반도 2명이거든요. 2명인데, 둘 평균이 50점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 반하고 또 같은 레벨이니까 또 너희가 어떤 대생이 궁금한데 안 까먹기만 하면 돼. 앞에 거 우리 집합하고 명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좀 까먹는 좀 있나요? 뭐 어때 산술기하 시험 나오거든요. 산술기하 있잖아. 뭐 이렇게 A 플러스 B가 2루트 AB 갖고 그거 냈어요. 표 조건, 충분 조건인데 그런 건 어려워요. 또 막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그런 거 냈다니까요. 아무튼 잘 쳤으면 좋겠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3, 4, 0. 자, 2를 2012번 하자 이거죠. 2를 2012번. 자, 그럼 한번 2를 넣어봐. 그럼 2를 어디 넣어야 돼? 아래 위에 넣어야 되지. 2 넣으면 3이죠. 그 다음 또 제곱해서 2를 넣어요. 이번엔 3을 따라 넣는 거야. 3을 따라 넣으면 또 4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3번 했어. 3번 하면 4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4일 때 1이라고 했죠. 그럼 언제까지 한다고? 반복될 때까지야. 그럼 자, 네 번째 또 해요. 1을 넣어야 돼요. 1을 넣으면 또 누가 나와요? 2가 나오죠. 맞지? 자, 해결됐죠? 여기서요.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왔단 말은 4번씩 반복된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4번씩 반복되니까 2012를 4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치? 2012는 4로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한테 넣으면 누구 나온다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니까 4번째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렇게요. 첫 번째 그랬죠? 그 다음 2017번에서 3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3을 따라가 보자. 그럼 3을 따라가면 4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 또 제곱해서 3을 다시 하면 4를 넣는 건데 다시 1 나오겠죠? 자, 세제곱하면
2가 되겠죠. 4제 곱하면 3이 되겠죠. 지금 왜 빨리 하고 있냐면 책에서 일찍 더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일찍 더 하고 있는 거야. 또 나왔네 자기 자신요. 맞죠? 또 3개씩 4개씩 반복되죠. 이 위에 숫자가 4니까 4개씩 반복되니까 201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201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가 답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이어야 한다. 아까랑 똑같이 부르죠? 쉽지? 응?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아까 이 7번이 어렵다고 했죠? 170쪽. 자, 그러면은 170쪽에 있는 거를 문제를 우리가 위에 있는 마프리킴을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괜찮아요? 마프리킴. 자, 이거 합성이 3번 됐잖아. FFF. 그럼 T를 조금 전에 했는 것처럼 3번 따라가는 거야. 자, 물어보자. 태민이, T가 어디로 가요? T를 따라가면 곡선을 따라가야 돼. T를 따라가면 T가 C로 가지 않냐? 맞죠? T를 따라가면 C죠. 맨 위에. 그쵸, 그쵸. 아, 그 곡선 따라가요. 곡선, 그죠? 곡선. T 따라가면 C예요. 그럼 한 번 더 따라가 볼까? 이게 합성 2번 한 거니까 이 제곱. 좀 전에 했는 것처럼 해보자고요. 그럼 T를 그럼 또 뭐야? 이건 C를 따라가야지. C를 따라가면 B죠. 자, 그 다음 3번 했다고 했으니까 또 B를 따라가는 거야. B를 따라가니까 A죠. 그럼 정답은 A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아까 거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지 뭐예요? 어떤 걸 넣어야지 A가 나오냐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묻는 거꾸로 따라가면 돼. 자, fx는 A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을 치환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놈이 뭐가 돼야 A가 되냐 이거잖아요. 누구 했어? B죠. B죠. 얘가 B죠. 그럼 여기다 는 하고 B 써. 그럼 다시 한 번 더 누굴 넣어야 B가 나와? 거꾸로 생각하면 C죠. 맞습니까? 그럼 정답도 C가 된다. 됐습니까?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봐. 자, 350. 너희가 밑에 거 안 풀었다고 하니까 풀었구나 너. 그렇지? 그럼 태민이 여기서 모르는 거 없어? 아, 이게 좀 어려워? 해보자. 그럼 얘는 5가 나온다고 아까 좀 전에 했는 것처럼 누가 치환을 해보자. 누구 FFX 해가지고 fx를 네모라고 해놓고 자, 뭘 넣어야 5가 나오죠? 이쪽으로 따라가죠. 3도 있고 7도 있고 뭐 무슨 숫자? 그럼 3개 있잖아. 그럼 써봐. fx는 3개 다 써야 돼. 그럼 이번엔 다시 또 x에 뭘 넣어야 3이 나오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럼 x는 하고 답을 내야지. x는 1, 5, 11. 자, 그 다음 또 이건 7 나오면 돼야 돼. 이쪽에 봐야지. 이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1. 여기 11은 없죠. 끝이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죠? 끝. 그 다음에 여기서 P. 그렇죠. P 하면 근데 얘는 GX잖아요. 그죠? 아, P는 여기 있으니까 C 맞네. 그럼 P가 C인 거야. 그럼 너가 C를 찾아야지. 봐봐. 이게 YNX잖아. YNX는 여기 C가 같은 자리에 C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C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없으면 써줘야 돼. YNX를 줬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점점 따라가가지고. 그러면 다 했나? 이제 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거 171쪽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얘들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 어렵다기보단 모범 답안처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좀 빨리 푸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그리는 거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합시다. 오케이? 약간 어려운 거는 이런 거지.
학교 시험이 좀 다가왔을 때 너희가 지금 미리 얘기하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모범 답안 같은 건 정해진 풀이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풀면서 해볼게요. 8번 문제 보세요. 자, 8번 이거 함수의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거는 유형이니까 같이 푸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게 0, 4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2. 이게 돼 있죠, 문제에서요. 자, 이거는 fx잖아, 맞지? 이거는 fx인데 문제에서 뭘 그리려고 했냐면 합성되는 y는 fx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질문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잘 봐야 돼.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식 자체가 다를 거 아니야, 함수가. 그럼 이걸 기준으로 두 개를 경우를 나눠야 돼요. 맞지 않니? 맞아. 식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식이 얘한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경우를 나눌 거니까 잘 보세요. 일단 그림을 바로 그릴 준비를 하는 거야. 미리 x축구가 볼게 되면 미리 그릴 준비를 해놓고 너희가 쌤하고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얘기했는 것처럼 0에서 x가 뭐야? 0에서 2로 바뀔 때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때 누구의 입장을 봐야 돼? f를 봐야 돼. fx 알았어요? 쌤 표를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네, 옆으로 볼까? fx는 어떻게 돼요? fx는 어떻게 돼요? 0에서 4까지죠. 이거 이해돼요? 0에서 4까지 간다고.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건 fx잖아요. 그럼 fx는 뭐야? 여기 fx가 이 자리에 x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고 있나요? 그럼 얘가 0에서 4까지 얘한테는 x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0에서 4까지 그림을 그려야 돼, 얘한테. 내 말 이해돼? 0에서 4까지 이만큼을 그려야 돼요. 어디에다가? 0과 2 사이에다가요. 0과 2라는 이건 x잖아. 0과 2 사이에다가 얘를 그리는데 0과 4 사이에 있는 f를 그려야 되니까 이 통째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프레스, 누른다는 생각해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기 4가 이쪽에 또 가정을 하면 올라가면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0에서 4까지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했냐고요?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배우는 합성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거야, 그냥. 다 배운 내용이라니까. x가 0과 2 사이에서 fx를 찾아보니까 왜 찾고 있는 거야? 얘를 안에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y값이니까 얘한테 y값이니까 0에서 4까지 가고 있다. y값이. 근데 이놈이 얘한테 x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놈의 범위가 얘한테 x 역할을 하니까 0에서 4까지의 그림을 f로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 그대로 그렸다니까요. 대면이 위험하다. 눈을 좀 감으려고. 아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자,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이번에는 뭐야? 2에서 4까지야.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돼? y값이야? 4에서 0으로 가죠. 그죠? 4에서 0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아까 굳이 비교하자면 아까 이 그림은 이 방향으로 갔잖아, 맞죠? 이 방향으로 그렸다는 거야. 이 방향으로 아까. 얘는 어떻게 해? 이 방향으로 그리는 거야. 그죠? 4에서 0이니까. 이 방향으로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잖아. 이 방향으로 똑같이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2번 나올 거야. 이게 fx라고. 이렇게 쌤이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야. 해설지에서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 답안처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너한테 했잖아. 모범 답안을 쓰는 그림은 좀 길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좀 시험 대비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교과서 풀이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 야매는 아니야. 개념대로 했으니까요. 개념대로 그랬잖아. F가 X 역할을 할 거니까 야한테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야의 모든 범위는 다 그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연습해 볼래요? 밑에 거. 이번에는 두 개를 섞었죠. 선생님이 했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러면 뭔가 도움이 안 되겠냐? 저는 똑같이 해봐. 범위 X 범위 찾고 이렇게 X 범위 찾고 Y 범위 찾고 얘도 쪼개야겠죠? 맞아. 지금 식 자체가 이렇게 막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F도 꺾이고 G도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범위를 0에서 1까지는 누구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맞죠? 0에서 1까지는 누구를 그리고 또 1에서 2까지는 누구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나왔어. 한 번 더 해볼까? 보기에 답이 그 뭐야 밑에 답이 있잖아. 한 번 더 합시다.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F부터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이게 fx야. 그 다음에 gx는 뒤집어졌네요, 그죠? gx는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되어 있다.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요. 됐죠? 자, 문제가 뭔지 봐봐. 얘는 질문이 지금 fgx를 그리려고 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고요. 자, 미리 준비를 fgx를 그려보자고요. 자, 그럼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마지막에 질문이 지금 순서가 중요하니까 fgx를 물어보잖아요. 맞죠? 맞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엔 f처럼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f처럼. 왜냐면 요 gx가 x 범위로 바뀔 거니까 f한테서. 그럼 자, x를 어디서? 0에서 2까지야. 1까지야. 야를 먼저 봐야겠죠. g를 먼저 할 거니까. 자, 0에서 1까지야. 0에서 1까지 y 범위가 어떻게 돼요? y 범위. gx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에서 2로 가자. 그잖아. 0에서 2로 가잖아. 그럼 우리는 0에서 2를 x로 생각하고 x라고 생각하고 이 범위를 f에다 그리려는 거야. 0에서 2 사이에서 f를 그리려고요. 그럼 0에서 2 사이의 f는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린다고요. 0에서 1까지만 말이에요. 0에서 1까지만. 저기 W자를 이렇게 좁혀서 그리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있다. 두 번째, x가 1에서 2까지는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2에서 0이자. 잠깐 안 돼, 태민아. 아직 별로 잠 안 오는 거잖아.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 그죠? 2에서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가는 게 뭐였냐? 다시 말해서 아까는 또 이렇게 갔잖아요. 이 방향으로 갔잖아요. 얘는 이번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요 방향. 근데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반대로 그래도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답은 요겁니다. W자. 이래서 이까지의 그림이다. 쉽죠? 답 3번. 됐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또 풀어보자. 한 번 더 해보세요. 변형 문제. 안 지울 테니까요. 저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는 거야. 좀 피곤해요. 추구했나? 아니야. 그래, 나 너희가 좀 졸면 잠이 오면 안 써서 그래요. 동인 이해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태민이 5시부터 7시까지 공원을 합시다. 학교별 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성고등학교도 너희 학교 그 부교재 N제인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서 갖고 와야 돼요. 풀어서 학교에서도 풀잖아. 숙제로도 하고 그거를 미리 푸는 거야. 뒤에 거까지. 영재까지. 너희 학교는 동행이 더 많아. 저희 좋아하는데 우리가 별 펼쳐주는 게 아니면 길을 안 나오면 별 펼치고 하면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별신경 좀 많아? 별 치는 게 많아요? 근데 또 그것만 본다고 시험 잘 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학원 시험대를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그때 가서 다 나왔니? 태민이? 아직? 응. 나오네. 좋아요? 진주? 어려워. 그렇지. 아, 이걸 내가 그렇다 이렇게 반대로 했고,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대부분 느낌대로 하면 맞긴 맞죠. 근데 생각하고 했는 대로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저기 살을 한번 입혀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너가 나중에 따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x 범위가 나온 거야. 어떻게 나누느냐? 0에서 F부터 봐야 되는 거지. 0에서 203까지. 이게 X 범위잖아. 이게 I, Y 범위가 뭐냐? 이거 써야지. 이걸 fx 쓰고, fx는 nx. 이제 fx가 0에서 3까지. 그럼 이놈이 이제 다시 G한테 들어가잖아요. G한테 들어갈 때 0에서 3 사이에 있는 그림 답을 잡는 거야. 그럼 이게 답이 좀 여기까지 뭐 정확하게 여기가 203입니다. 이쪽에서 왜 거꾸로 볼수가 또 한번 해봐야지. 또 x가 2분의 3부터 3까지. 그때 fx는 3에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방향. 그러니까 요 놈이 시작점인 거잖아요. 이때는 요 점을 여기서 여기 있는 양 붙여서 가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3이 1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3이었어요. 3이 1로 갔다가 0로 갔다가. 이따 정확합니다. 다 나옵니까? 왜 1번인지 알겠네? 이거 알겠어. 밑에 거. 그럼 밑에 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알겠나? 태민이도 53, 밑에는 355번. 어려워 보입니까? 근데 이게 뭐야? F부터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그것도 쪼개야 돼. 얘처럼요.
그럼 내가 이번에 그림 안 그리고 해볼까? 아니 그림 그래도 그려야 되겠어.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요. 어떤 부분이 그림에 그려지는지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F가 쫙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F가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범위가 뭐야? X가 1이죠. 얘는 Y는 1이고 얘는 Y는 3이에요. 맞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F GX는 막 W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써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아닌데 얘가 0이죠. 얘가 0이고 2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그쵸? 계속 가는 거야. 자,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도 마지막에 뭘 묻는지부터 봐야 돼. GFX죠. 자, GFX를 그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모양은 G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 범위에 있는 걸 F가 Y 범위가 얘한테는 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범위에 있는 걸 그려야 되는지 좀 묻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부터 봐야 되죠. F를 잘라야 합니다. 어떻게? X가 어떻게 되겠느냐? 1보다 작을 때다. 맞습니까? 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봐. 어떻게 돼요? fx가 다 1이죠? 그냥 이 자체가 뭐야? 1밖에 없어. 1밖에 없다면 야한테서는 x가 1일 때 y값만 생각해야 돼. 야한테 1이 어딨노? 여기 아니야. 그림상으로 맞죠? 1일 때가 여기 y값 1이죠. 얘가 1,1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그냥 1만 넣는 거니까 G1을 얘기하는 거야. G1이 뭔데? 1이잖아요. 그럼 자, 그림을 그려볼까? 자, 그림을 그려볼까? 자, 0, 아까 좀 전에 뭐였겠죠? 1보다 작을 때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럼 1보다 작은 범위에는 누굴 그리라고요? 1을 그리라는 거야. y는 1. 그럼 1보다 작을 때니까 y는 1 이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얘가 뭐야? 얘는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끝이죠? 자, 안 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건 1 이상일 때야. 1 이상일 때는 fx가 뭐가 돼요? 3이 되죠? 얘한테는 gfx니까 뭐가 돼? 3일 때 넣어야 돼. 얘가 3이 여기 아닌가? 그렇죠? 3일 때도 3,1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또다시 1이 되는 거야. 이 범위도 1이라는 거야. 이 그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쫙. 이게 바로 gfx의 그림이 됩니다. 그치죠? 그럼 y는 1인 거예요. 쫙 이어지는 그림. 정답 1번. 선생님이 하는 이 방법 알겠습니까? 이 방법이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매가 안 되려니까 왜 그림 보고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푸는 풀이를 얘들아 이게 가장 난 쉽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림 그려져 있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문제 풀 때 근데 그림이 없는 걸 그리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식을 보고 그림 되잖아. 아니 식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만 있을 때. 그럴 때는 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풀면 될 것 같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앞에 354번에서 x가 0에서 2,3까지 가야죠. 0에서 3까지 갈 때는 이거 그리고 전체를 다 그리는 그렇지. 0에서 3까지 다 그려야죠. 왜 이거는 하나만 이렇게 줘? 이거? 왜 얘는 범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범위는 그림이 달라지는 거지. 아까 전에 얘는 1만 나오니까. 얘가 만약에 3이 나왔다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아까 그랬잖아. 이 범위 안에 있는 G를 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는 그게 범위에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때 야는 y가 1밖에 없으니까 1일 때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달라지니까 답 달라지는 거지. 얘가 야의 역할을 하니까 x 역할. 이해됩니까? 그 354번은 하고 다른 거지. 유형 그 범위가. 이해했죠? 그럼 이런 걸 너희가 자꾸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튼 이게 익힌 문제 8번 유형이었고 익힌 문제 9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9번은 달라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 8번은 아예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9번은 합성함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림으로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9번 유형은 뭐냐면 오른쪽에 뭐야? 는영되는 보이죠? 야, 는영의 말 뭐야? 는영일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 그리는 수고를 좀 약간 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번 유형은 오히려 더 쉽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쉽다기보다는 완전 완벽히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림 그리는 연습을 더 할까?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그림 그리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라.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긴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저기 있네. 195쪽이야. 195쪽. 195쪽을 보시면요. 또 196쪽에도 있네요. 428번이요. 자, 428번 풀자 생각해보자. 너희가 428 풀어볼래요? 428번 196쪽에 428번 그거를 좀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림만 뒤가 그려야 되거든요. 뒤가 다를 때 그려야 되거든요. 언제 그림을 그리느냐? 디귿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둘 다 x가 변수가 있을 때 그리는 거야. 선생님하고 했는 방법대로 한번 해봐. 옆에 칠판에 붙어가지고. 선생님 좀 노력 잘하신다. 선생님 못하는데.
나왔습니까? 그래프 디귿에서 fx를 그려야 돼요. 자,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f1 1을 따라가면은 2가 될 거 맞죠? 그러면 다시 2를 따라가면은 0이니까 기억이 맞네요. 니은은 현재 그려져 있는 게 fx니까 너희는 y는 x를 그려야 돼요. 얘한테다가요. 오른쪽 우변 x니까 y는 x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 됩니다. 그죠? 설명 이해돼요? 이렇게 생겼는 건데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도 한번 만나고 여기도 한번 만나니까 두 개가 맞죠. 니은도 맞다. 그럼 마지막 디귿만 볼게요. 디귿에서 fx를 그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끊어지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끊어주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fx라는 그림이 하얀 색깔이요. 그러면 이제 하얀 색깔이 fx니까 너희는 이 그림한테서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 여기다 그리지 말고 여기다 그냥 통째로 그려볼게. 그냥 이 자체에다가 그래야지만 만나는 게 보일 거 아니야. 맞죠? 실근의 합을 그렸으니까요. 그럼 봐봐. 0에서 2까지 x가 0에서 2까지 갔을 때 fx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었나? 앞에 거랑? fx 뭐야? 4에서 0이잖아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fx는 4에서 0까지의 범위를 0과 2 사이에 그리라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됐나요? 여기 2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 다음 또 2에서 4까지도 똑같죠. 2에서 4까지는 0에서 4로 가니까 여기서 2까지 그리는 거니까 다시 이 그림을 또 그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만나는 교점 하얀색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죠. 이 네 개 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는 0이죠. 이 자리는 4죠. 그럼 x는 0도 있고 4도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둘이를 더한 것만 필요하잖아요. 이 둘이 더했을 때 얘가 중점이잖아요. 중점 공식 알죠? 이거 두 개 더해서 2 나눈 게 얘가 되니까 중점.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는 이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얘 둘이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은 합은 또 4가 되니까 다 더하면 8이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냐고요? 중점 써먹었죠. 중점 공식 우리 수학 상에서 배운 거야. 있잖아. 왜 여기가 뭐 A고 얘가 B면 A 더하기 B에다 2 나눈 거. 이게 중점 공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곱한 거지. 맞아? 그래. 그냥 꺾고 생각하면 야의 2배다라는 거야. 대체 다 정답은 5번. 이런 유형이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앞에서 내가 아까 건너뛰었지만 421번도 보면 치역을 묻고 있잖아요. 421번이 치역이란 말이 뭐야? fx를 그렸을 때 y범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번에 내가 진짜 너희 혼자 맞춰보자. 마지막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마지막 풀고 뒤에 나가는 거 풀게 되나고요? 주말간 진도가 아직 합성함수 못 끝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빠르네요. 조금 더 빠르다. 조금 더 빠르다. 정윤아, 너 선생님 번호 저장해놨나? 선생님 번호 저장했어. 안 했나? 좀 해놓자. 나중에 뭐 갑자기 또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저장해놓자고요.
얘는 치역이니까 사실 뭐 구임사실 안 그려도 돼요. 답은 나오죠, 그죠? x가 요 범위일 때 y 범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까? 자, 같이 또 해보자. 답이 4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바로 풀이하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맞죠? 자, 이거는 근데 굳이 이걸 쪼갤 필요 있나요? 쪼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식이잖아요. 아까는 식이 바뀌었잖아요. 얘 바뀐 게 없잖아. 있는 그대로 하면 돼. 0에서 1까지 바로야. 그렇지 않아? 하나의 그래프니까요. 자, 그러면 x가 0에서 1까지로 갔을 때 fx는 어떻게 돼요? 0에서 4분의 3까지죠. 이 범위 자체, 여기까지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0에서 3, 3이잖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4, 3, 3, 3까지 갔다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돼? 그럼 너희가 fx를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전 범위 0에서 4분의 3 사이에서의 범위가 3, 3이 어디쯤에 있겠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맞죠? 꼭 지웠나? 그럼 3의 3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3의 3이면. 그렇죠? 얘가 4분의 3 아닌가? 얘가 4분의 2니까 딱 중앙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0에서 1까지의 원래 범위를 그릴 건데 실제 야의 y 범위는 이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까지를 본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릴 건데 범위는 이걸 다 본다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끊어서 봐야 돼. 맞죠? 0에서부터 2까지야. 그럼 그림은 여기서부터 2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y 범위를 얘기하라는 거야. 0에서 3, 3이잖아. 그죠? 답은 0에서 4, 5, 3이야. 0 이상 4, 5. 이런 문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내가 이번에 fx 안 그렸잖아. 굳이 만약 그린다고 한다면 이걸 그리면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그릴게. 알겠습니까? 정답. 질문. 질문. 통일 질문. x가 여기에서 여기서 1까지의 범위에다가 이걸 그려야 하는 거야. 2까지 범위에다가. 그려줄까? 직접 그려볼까? 범위는 2까지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건 y범위를 y범위를 지금 아까 이놈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보라는 이 범위에서만 야를 그리라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일로 갔다 가잖아. 갔다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두 번 생각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y범위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렸다고 했잖아요. y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y범위만이야. 동현아? 그럼 자, 직접 해보지 뭐. 자, 0에서 1까지를 그리는데 0에서 1까지를 그리는데 나는 0에서 4분의 3까지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3, 3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0에서 4분의 3까지는 0에서 4분의 3까지는 이만큼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여기 4분의 3까지 누굴 그려야 된다고요? 이놈이 야의 범위에 들어가면 이까지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3, 3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2분의 1에서요. 맞죠? 이해도 맞나? 그래, 맞아. 이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을 여기다 그린다고 여기까지 딱. 잠깐만. 맞지. 이놈의 좌표가 안 나와 있어. 거기서 굳이 안 구하지 맙시다. 좌표 구하려면 숫자 넣으면 되잖아. 안 그래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까지 그리고 끝내라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3, 3, 여기까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4분의 3부터 0까지의 그림이니까 맞아?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좁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부분 좁게 그렸다고. 좁게 3의 3에서 0까지의 범위인데 3의 3에서 0까지 이 부분의 그림을 남아는 범위에다 그리면 된다고요. 남아는 범위에다 그리면 된다.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림이 약간 요렇게 그려져야 돼. 구조에게 이 방향으로 한번 그리고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의 그림을 그린다고. 이 방향의 그림을 이쪽에 붙여서 그린다고. 이쪽에 붙여서 그린다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부터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순서 이쪽 방향으로. 이해됩니까? y 범위는 변하지 않죠. 0에서 3의 3.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숫자를 얘는 굳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하지만 얘 때문에 나온 얘 때문에. 약간 이리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FX 그린 연습을 다 했어요. 근데 F하고 G가 섞여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 맞지 않나? 아까 앞에서 연습했던 거. GF, FG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림이 달라지겠죠? 맞아. 바깥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간다는 거야. 아까도 했잖아. FGX는 F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GFX는 G 그림을 따라서 그린다고. G 그림. 안쪽에 누구는 그건 뭐야? X 범위를 결정하는 뿐이지. 어느 범위의 걸 그릴 거냐.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풀이가 너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합성함수 개념대로 푼 거지. 합성함수 우리가 배운 대로. 야의 y 범위가 야의 x가 된다 했던 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넘어갑시다. 뒤에 있는 막 함수 고난도 이런 문제는 굳이 안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죠.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 더 돌아옵시다 앞으로요. 덜한 게 있잖아요. 합성함수에서 173쪽. 자, 역함수는 뭐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나가긴 할게요. 9번. 이건 아까 제가 뭐 했노?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외워 문제 한번 봅시다. 이유는 fx인데 오른쪽에 뭐야? 는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일 때, 얘가 어떤 상수일 때는 그림 그리지 말고 치환을 하면 됩니다. 자, 뭐 한다고요? 치환한다. 그럼 누구를 치환하겠습니까? 요만큼을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요. fx는 뭐 a다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 됐나요? 그럼 요놈은 a로 바뀌었어 이제. fa는 0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봐. 책에 있는 그림요. 책에 있는 그림 보자. 자, 그림에서 a가 뭔지 모르지만 어떨 때 0 되는지 찾아야 돼요. 알았어? 이 그림이 언제 0 되죠? 이게 봐. 이 그림이 언제 0 돼요? 또. 그렇죠. 바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2일 때인 거야. 됐나? 그럼 다시 a 자리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다시 fx. 그렇죠? a가 fx니까. 그러면 f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다시 또 찾아야 돼요. 거꾸로 한번 더 해야 돼요. 자, 이 그래프가 언제 마이너스이죠? 언제 마이너스이죠? 없죠?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언제 0이죠? 아까 했잖아요.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와 2일 때야. 그 다음 언제 또 2가 되죠?
그리면서 마이너스 4일 때와 4일 때. 그럼 정답은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든 실근 합으라고 했잖아요. 다 더하면 된다고요. 답은 0이겠죠? 답은 0이 됩니다. 너희 다음 해볼래? 두 번째 확인 유지 있잖아요. 3, 5, 6 해보세요. 자, 이건 치환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응? 괜찮아? 아픈 거 아니고. 지원이야. 정대야 되니까 FX 보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지금은 FX를 보이잖아. 다시 X 또 보여. 좀 전에 fx가 마이너스라고 있지. 그럼 언제 얘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한 거죠. 또 언제 이제 위에 있지? 이쪽이 y가 있는 거. 마이너스. 밑에 두 개 전부 찾아보세요. 그럼 얘는 안 돼요. 이 두 개.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있어요? 나의 두 개. 중점. 그렇죠. 그 총색이잖아. 하나, 둘, 셋. 마이너스라고 좀 전에 아까 마이너스 나오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색이 나와야 되겠지. 너가 1을 내려 봤거나 이때 얘는 y 값이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나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긋고 이렇게 하면 긋는 거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이건 너희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합성론 함수는 y 값을 그러니까 그 fx y 값을 다시 x로 생각하고 다시 얘를 또 x 구할 때 다시 한 번 더 y라고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 거지. 계속 이제 뭐랄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검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끝낼게요. 이제 역함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4쪽입니다. 자, 역함수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자, 역함수는 너희 중간고사에 일반적으로 시험 보면은 역함수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간 학교들은 뒤에 유리함수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유리함수. 근데 대부분은 아마 많이 나가도 이 정도까지 안 갈 겁니다. 역함수까지요. 4대는 좀 더 적을 거고 시험 범위가 늦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치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가 없을 거야. 늦게 친 애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자, 아무튼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그 태민이 뭐 기말고사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는 아직 시험 대비 아니니까요. 역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뭐겠노? 거꾸로란 뜻이에요. 거꾸로란 뜻이야. 반대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역지사지할 때 그 역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뭐를 함수는 함수인데 거꾸로 가는 함수인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fx가 하나 있어. fx라는 거 이제 f라고만 쓸게. f가 있어. 함수가.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막 1, 2 이렇게 있다고요. y가 막 a, b, c가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럼 1이 만약에 a로 갔어. 2는 b로 갔어. 그럼 이건 함수 맞죠? 근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a가
1로 간다는 뜻이야. B가 2로 간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갔을 때는 얘가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정역, 공역 알겠죠?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거꾸로 했을 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C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돼요.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 참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 뭘까? 또 만약에 한쪽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해볼까? 두 글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함수. 만약에 이게 함수 F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야? 거꾸로 가면 A가 두 군데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함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원래 F에서 봤을 때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서도 두 군데로 두 놈이 같은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야 이게 바로. 많이 빨랐나?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갔던 데 가면 안 된다. 원래 함수가. 갔던 데 가면 안 된단 말이 1대 함수거든요. 1대 함수면서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1대의 대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너희가 1대1 대응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번에 배운 거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 필요충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맞죠? 똑같을 때 필요충분 조건을 하죠. 명제에서.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한번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셨죠? 그럼 1대1 대응 까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역함수의 정의는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역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에가 x고 이쪽에가 y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f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x, y가 y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간다고? 반대로 간다고요.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할 때는 f가 아니라 f가 아니고 뭐겠노? f를 거꾸로 해야 되니까 f 위에 마이너스 1을 써요.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쓰면 이게 역함수야. 읽을 때는 이 놈은 어떻게 읽느냐?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영어에서 거꾸로 하는 뜻이에요. 쓸 때는 마이너스 1로 쓰고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얘는 f 인버스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인버스는 y 넣으면 y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갔을 때 f 인버스는 누굴 넣으면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 그럼 원래 함수는 뭐였어? 원래 함수는 x를 넣어서 y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알겠니? 요 놈과 요 놈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x, y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뭘까? x와 y가 위치 바뀐 건 우리 뭐라고 해? y는 x 대칭이라고 해. 그래프에서는요. 이건 그래프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 보따리 그리는 거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무조건 y는 x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이건 이 자체가 정의예요. 자, 역함수 정의가 뭐라고요? fx는 y일 때 이것을 역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f 인버스 y는 x다. 그럼 너희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볼까? 내가 f 인버스 예를 드는 거야. fx가 만약에 x 더하기 빼기 2야 만약이야. 그럼 질문을 하는 거지. f 인버스 얘들아 1이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봐.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야 만약에. 내 말 이해됐어? 역함수 물어본다. 역함수 아직 모르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죠? 모르니까 어떻게 k라고 잡고 이렇게 모르는 거 미지수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을 바꿔. 바로 f 인버스 없애고 얘처럼 없애고 k 넣고 1을 넣어서 바꾼다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얘한테 뭘 넣어야 1 나오는지 또 고생하면 되잖아. k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었죠.
인버스를 물어볼 때는 원래 함수를 가지고 푸는 게 좋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로 푸는 거. 정의, 존재할 조건. 이 두 가지가 처음 시작의 1번이에요. 1번. 오케이? 두 번째는 역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식 구하는 거. 식하고 그래프 구하는 거. 역함수. 세 번째가 역함수의 성질 갑니다. 알죠? 그럼 끝나죠. 근데 역함수 성질 구할 때 합성함수랑 같이 나와요. 문제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인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 잘 해야지 역함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합성함수를 아까 선생님이 좀 전까지 복습을 했던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너희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보기 2번 보라고요. 보기 2번 175쪽에 보기 2번을 볼래? 뭐라고 돼 있니? 역함수를 갖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보기 2번이요. 야, 역함수 갖는 조건이 아까 전에 뭐였겠노? 여기 있잖아. 1대1 대응 구하라는 거야. 자, 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뭐야? 그렇죠. 4번 1대1 대응이죠. 너 1대1 대응에서 까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뭐야? 그래프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 드리면 뛰어넘을게요. 일단 성질하고 역함수하는 그래프까지 좀 이따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 마프리킨 1번을 바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1번 금방 했던 이 설명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익히 문제 내가 풀어보고 너희가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의 그 문제를 보시면요. 바로 1번을 볼게. fx가 뭐야? ax 더하기 b라고 했죠? 자, 지금 첫 번째 걸 푸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f-3이 1이라고 했고 f 인버스 3은 -2라고 돼 있죠. 이게 문제 끝이죠. 이러고는 f1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f1을 구하라는 말은 fx한테 ab를 찾아내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거 대입이잖아. -3을 넣어 여기다. -3을 넣으면 -3a 플러스 b는 1이고 얘는 아까 어떻게 하겠지 쌤이? 바꾸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인버스 없애고 f 누구? 이놈이 들어온다고요? 이놈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똑같이 마이너스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2a 더하기 b는 3이어야 되고 이 둘이를 연립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a고 -2니까 a는 2, b는 5가 되겠네요. 6이 되겠네요. 7이 되겠네요. 여기 넣었더니 7이죠. 다 됐죠? 그럼 2x 더하기 7인 거잖아. 맞죠? 지금 문제가. 그럼 얘한테 1 넣으라 그랬으면 답은 구해야 된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까요? 자, 또 ax 더하기 b가 이게 똑같은 문제네. 그죠? 패스합시다. 너희가 풀어보세요. 확인 주제야. 359번. 똑같이 359번 하면 됩니다. 익힌 문제 가로 2번을 그냥 생략하는 거야.
선생님 벌써 들어갈게요. 확인 유지의 답 나왔죠? 아직 안 나왔나? 잠깐만. 내가 봐줄까? 나왔어. 밑에 것도 한번 해보고. 딱 나오면 넘어가네. 딱 나왔네? 그리고 괄호 1번이 왜 안 해줬냐면 합성함수라서 이거 쏠려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 스폰지 바로 나오네? 개념 잠깐 가보자. 너희 이제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개념 말이에요. 114쪽에다 우리 여기다 표시 좀 해봐, 표시. 114쪽에 어디에 표시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해설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적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이거야. 이거에 준천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적 조건은 1대1 대응. 이게 중요하고, 정의는 아까보다 다 설명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선생님이 돌아와서 다시 앞에 와서요. 역함 정의는 끝났고 이제 성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성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역함수의 성질 그 몇 쪽에 있는 건가 하면 176쪽에 있는 거기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뭐 어렵진 않고 책에 있는 거기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이해만 해보자고요. 첫 번째가 뭘 의미하는지만 얘기하는 거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첫 1번에 보면 식이 3개 있지 않나요? 인버스의 인버스. 얘를 책에서 뭐라고 했죠? F라고 했죠. 첫 번째 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F인지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왜 F인지 알겠네? 인버스는 원래 거꾸로잖아요. 그럼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해봐. 거꾸로의 거꾸로야. 내가 이해돼?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래 가는 게 원래 F잖아요. 근데 거꾸로의 거꾸로가 뭐야? 이렇게의 이렇게잖아. 원래도 들어오잖아. 원래 거지. 이해돼? 거꾸로 갔다 다시 오는 거. 두 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1과 같은 역할이겠죠? 두 번 곱하면 사라진다. 양수가 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버스하고 F를 합성했죠. 너희 합성은 저번에 배운 거라고? 좀 전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인버스와 F를 합성하면 또 거꾸로 해볼까? F하고 이건 책에 없나요? 아무튼 뭐 이 두 가지. 얘가 뭐가 되겠냐고요? 뭐가 될 거죠? 여러분 질문하는 거야, 질문. 자, 다시 해볼까?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어. 응? 너 여기 이렇게 쓰면 누구부터 하는 거야? F부터 하는 거잖아. F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인버스 뒤에 하는 거잖아. 그럼 인버스는 내가 여기다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다시 X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옆으로 표현해보면. 그러면 X 넣으면 X 나온다는 거 아니야? X, Y, X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합성하면 X가 거쳐서 X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항등함수라는 거야. 우리 책에서는 항등함수를 I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I가 나오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들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항등함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밑에 거 어디 될까? 밑에 거. 밑에 거 누구부터 하는 거야? 인버스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버스란 말은 Y에서 먼저 X로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다시 Y로 가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얘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Y 했고 X 되고 보따리에서 말이야. 다시 Y가 되면 얘는 Y 넣어서 Y 나오잖아요. 이것도 항등함수죠? 그럼 Y 넣어서 Y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항등함수야. 근데 위에 거와 아래 거를 갖다가 하면 안 되죠. 왜 갖다가 하면 안 돼? 얘는 정의역 X, 얘는 정의역 Y니까. 정의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 이해돼? 조심할 건 뭐냐? 조심할 건 뭐냐? F 인버스 합성과 F 합성 F 인버스를 같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성격은 아이지만 넣는 정의역이 다르니까.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 대응되는 Y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대응되는 똑같지만 정의역이 다르니까 같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는이라는 거는 같은 함수라는 뜻이야. 그건 안 된다.
이거 책에다가 표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적어놔주세요. 이거. 거기 괄호 2번,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이거 설명돼 있잖아요. 이거 II란 말이 그 르넥스가 바로 항등함수거든. 차이점 이거 얘는 x가 x로 나오고 얘는 y가 y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같지 않다. 이렇게 가끔씩 나오더라고 기능 이는 등이 돼서요. 이게 나오면 다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이해했죠? 그다음 세 번째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FA가 B이면 인버스 B는 뭐가 된다? 이거 당연히 당한 거죠. 이거 정이잖아요. 책에다 좀 적어볼까? 동그라미 3번 이야기를 정이라고 써도 돼요. 정. 역함수의 정. 됐죠? 쉽지요, 여러분? 아직 시간도 남았죠? 두 번째 이야기. 자, 책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GF, 이렇게 했지. G합성 F. 책에서는 여기다 XX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X 넣어서 X 나온다. 그럼 자, 거꾸로. F 합성 G도 I가 나온다. 만약에요. 그럼 얘들이 같다 오면 안 된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얘도 I 이면 얘가 이거 이면 알았죠? 이면 무조건 같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같으면이라 했어? 같으면 무조건 G와 F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G는 F 인버스가 됩니다. 거꾸로 G 인버스는 F가 돼야 돼요. 얘도 G 인버스가 F. 무슨 말인가면 합성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가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금방 했잖아요. 이 자리가 그냥 F로 G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G로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G가 F 인버스라는 뜻이야.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순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지. 미리 얘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괄호 2번에 있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괄호 1번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이걸 좀 별표 좀 쳐주세요. 세 번째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니까요. 자, 그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책의 순서대로 써보면 F하고 G를 합성했잖아. 여기다 인버스 붙었지. 너희 생각해봐. 인버스가 역함수인데 얘는 합성된 함수한테다가 시킨 거잖아. 그럼 합성에다 말은 두 개짜리 연결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거를 거꾸로 한단 말은 거꾸로 해도 합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갔다. 너희한테 같은데 이렇게 두 번 갔다. 이걸 거꾸로 두 번 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갈 때 너희가 생각해봐.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이 인버스라는 건 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들아. 들어가긴 분배가 돼. 분배가 되는데 거꾸로 분배가 돼야 돼. 그게 중요해. 인버스가 얘한테 붙으면 F 인버스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나올 때는 순서를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얘 안에서 누구부터 하는 거야? G부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G부터 하는 거야. G부터. 응? 예를 들면 XY라고 했거든요. 얘를 Z라고 할게. 이걸 지금 F라고 할게. 이거죠? G 먼저 F 뒤에잖아. 이걸 이렇게 간다는 말이잖아. 그럼 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얘를 이렇게 가는 함수가 뭐라고? F 합성 G라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은 인버스라는 말은 얘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누구부터 하는 거야? F부터 하는 거잖아. 거꾸로 가는 건 인버스야. 이렇게도 인버스, 이렇게도 인버스라는 말이야. 한 번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F를 먼저 인버스 했잖아요. 그럼 쓸 때 F도 써야 되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G 인버스가 앞에 오고 뒤에 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너희가 공식처럼 외우려면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위치를 바꾼다 생각하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좋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럼 너희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80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
오늘 코칭 전에는 바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너희 시험에서 막 과제 풀이 나와 못할 겁니다. 너희 근데 아까 생각 다 했잖아 오늘 오죠? 그래서 오늘 잘 치고 응? 또 상도 받고 상도 주거든요. 자 수고했습니다. 목요일날 건강하게 봅시다 여러분. 그래, 잘 쳐. 그래, 우리 잘 치고 태민도.